최근에 강남에서 대형 치과 하나가 폐업 하루 전날에 환자분들한테 폐업 안내 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치과 한 곳이 폐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치과 선생님도 폐업 과정에서 미리 받았던 선납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런 먹튀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 업계의 구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치과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치과 의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법에 의해서 치과 의사들만 설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치과 의사의 그 면허를 대여를 받아서 비의료인인 뭐 마케팅 업체도 있고 자본가들이 설립을 하는 그런 치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장 치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목표가 매출액을 최대한 높여서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금을 내는 게 목표예요. 좋은 치료를 잘 받게 해서 치료 결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매출액을 높이는 데에만 주로 관심이 있거든요. 환자들이 왔을 때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옳지 않은 매출액의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병원에 롤모델로 삼아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치과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지 사장처럼 그 치과 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젊은 치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되게 막 부러워하거든요. 이 병원을 잘 운영을 해서 뭐 환자들한테 좋은 진료를 제공을 하고, 진료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치료를 잘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매출액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환자들한테 선납금을 이렇게 땡겨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잘 팔아야겠다, 매출액이 잘 안 나오면 뭐 팔고 딴 데 가서 옮겨서 하면 되지, 환자에 대한 그런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대형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페이닥터들을 기본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는데, 페이닥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만두는 경우에 내가 치료하던 환자는 내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만두면 뭐 다음 그 오실 페이닥터 선생님들이 뭐 알아서 진료를 잘 보시겠지, 아니면 대표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성공률 같은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5년 성공률이 85%에서 뭐 90%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0% 정도는 이제 실패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 결과를 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페이닥터 분들은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장 병원이나 페이닥터 많이 고용해서 매출 증대를 하는 병원이나 사실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가격만을 엄청 강조를 한다, 가격만 강조해서 환자를 유인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최우선적인 목표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런 진료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오로지 매출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치과들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폐업 치과 사태를 겪으면서 그게 적정가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셈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먹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우리 병원은 싸게 한다, 임플란트의 거품을 빼겠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 치료에 대해 그 마진율을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마진율을 낮추고 매출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많은 환자들한테 임플란트 치료 등 가격대가 있는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치료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약간 공장형 치과라고 해서 그냥 계속 환자 오면은 수술만 엄청 하고 치료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서 많은 환자들을 봐야지만이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치과를 이제 공장형 치과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후 관리나 이런 게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마진율이 낮으니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치아인데도 발치를 하고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뭐 하나만 해도 되는데 2개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은 막 사랑니에도 임플란트 하는 병원도 봤어요. 그런 식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가격이 이렇게 싸고 하면은 조금 의심을 해볼 만도 한데 왜 이런 거에 계속 이렇게 당하고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실제로 피해 환자분들하고 막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한 건데 인증서도 받았는데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에 가면은 거기서 뭔가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임플란트 나사 박는 수술까지 했고 치아 만들어서 그거 끼우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까지 치료를 받았으니 다른 치과 가서 그것만 껴달라고만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종이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종이에 불과해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임플란트 보철만 이렇게 다른 병원 가서 껴달라고 하면 되냐,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어느 치과의사가 자기가 수술을 하질 않았는데 그 나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임플란트가 수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보철을 그렇게 쉽게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수술까지 하셨다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저희 치과의 임플란트 전체 금액의 50에서 70%의 금액을 내고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임플란트 수술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할 때 그 심었던 그 나사의 문제라면은 아예 임플란트를 전체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사전에 고지를 하거든요. 어떤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자기가 한 거 아니니까 손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나마 임플란트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교정은 투명치과 사태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교정 페이닥터들을 많이 쓰면서 교정 페이닥터들이 계속해서 그 치과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않고 교정 담당 주치의들이 계속 바뀌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이게 저가의 치료를 하려면은 회전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치료가 빨리빨리 끝나야지 또 새로 환자 받아서 돈 수납받고 그렇게 해서 치과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교정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페이닥터가 바뀌면은 그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덤핑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 밝혀졌었는데, 이번에 또 그 교정 치료에 대한 것도 피해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거는 투명치과에서 이미 한번 그런 피해를 보신 분이 여기 치과에서도 또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치과에서 돈을 새로 내고 다 새로 하셔야 된다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디까지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장치를 썼는지, 이게 교정을 진행하는 치과의사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브라켓이 대표적인데 내장돼 있는 각도나 경사도나 이런 게, 그거를 장치만 보고서 어떤 장치를 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다고 해도 내가 쓰는 장치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업을 한 지 한 7년, 만 7년이 좀 넘었는데, 사실 그 중에 3년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고 모든 치과의사분들이 다 어려웠을 겁니다. 누구나 다 개업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폐업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럼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갑자기 병원의 문을 닫게 되면은 치료를 이어서 누군가는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일처럼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계속 한 자리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가 폐업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은 교정 치료는 새로 신규 교정 환자는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교정 치료는 다 마무리를 하고 폐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그게 치과의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번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치과의사들이 그런 마케팅이나 매출이나 이런 거에 막 관심이 많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 말도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매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뭐 마케팅을 더 해야지, 이런 고민을 사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치과계도 진료적으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좀 더 막 연구하고 배워야 될 게 있으면은 배우는데 그런 시간과 금전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약간 그 젊은 치과의사분들이 페이닥터로서 진료를 하시다가 개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개원 세팅 자체도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치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크게 개업을 해서 병원을 되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환자분들이 많이 온다. 그렇게 해서 개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사실 치과 의사들이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개원 컨설팅이나 마케팅 업체들에서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치과 의사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세팅을 해놓고 초반 개원 비용을 많이 지출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치과 의사분들이 이제 개업을 했는데 환자들이 많이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또 들어갔던 비용을 다 회수를 해야 되니까 과잉 진료를 하고 또 마케팅을 과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병원 안 되면 폐업하고 빚을 져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외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보다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많은 진료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진정성이 환자분들한테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